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김순자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뜻밖에도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양손에는 고급 소고기 세트와 백화점 고급 멜론이 들려 있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 건 정말 드문 일이었다. 어쩐 일이니, 민수야? 순자 씨는 종이백을 받으며 물었다.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어딘가 웃고 있지 않았다. 신발을 벗은 민수는 늘 그렇듯 소파에 털썩 앉거나 TV 리모컨을 찾는 대신 말없이 거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베란다 밖을 한참 바라봤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민수는 거실 벽지를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마치 처음 와보는 집인 양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자 따뜻한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엄마, 이 벽지 언제 바꿨어? 글쎄,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그제야 민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직감했다. 오늘 이 집을 찾은 건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 미경 씨의 결정이었다는 걸. 테이블 한켠에 놓인 고기와 멜론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건 선물이 아니라 신호였다. 집안의 변화를 알리는 조용한 선언. 민수는 태블릿을 켰고 순자 씨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었다. 아파트 단지 이름, 평수, 현재 시세, 거래 이력, 세금 계산표까지. 숫자들이 너무도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던 민수가 말했다. 엄마, 지금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 1,500만 원이랑 양도세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남는 거야. 순자 씨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않았다. 도대체 이 1,000만 원이 누구를 위한 절약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다. 자칫하면 돈도 모르는 무지한 어머니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민수의 손가락이 다시 화면을 움직였다. 변호사 이름, 절차, 일정이 나열된 표가 떴다. 모든 게 정해져 있구나. 그 순간 순자 씨는 느꼈다. 자신은 동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계획에 출석만 하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설날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며느리 미경 씨가 말한 적이 있다. 아버님, 이 집은 나중에 민수 오빠가 물려받겠죠? 그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민수가 장남인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딸 지혜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슬픈 기색이 스쳐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순자 씨도 그렇게 배워왔다. 장남은 집을 물려받고 딸은 시집 갈 때 혼수로 끝. 그게 세대의 상식이었다. 그러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당연함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아파트 벽지보다 더 낯설게. 지혜의 흔들리던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순자 씨는 그날 이후로 가끔 생각했다.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 그런 의문이 처음 싹됐던 건 바로 언니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때부터였다. 이영숙 언니는 순자 씨보다 7살 위였다. 다정하고 책임감 강했던 언니는 이른이 되던 해 큰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덜 복잡하잖아 라며 당연한 듯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무릎이 아프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다. 처음엔 매주 면회가 오던 큰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만 하고 나중엔 그마저도 줄어들었다. 매달 요양원 비용만 계좌로 들어왔다. 언니는 그곳에서 2년을 보냈고 끝내는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죽기 사흘 전 순자 씨가 언니의 손을 잡고 있었을 때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순자야, 지금 네 아파트 절대 민수한테 미리 넘기지 마. 나처럼 되지 마. 그때는 믿지 않았다. 언니네 아들은 다를 거야. 언니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태블릿과 준비된 메모, 시간표까지 짜여진 듯한 방문을 보고 나니 알 것 같았다. 그날 언니가 울면서 한 말의 무게를, 명의를 넘긴다는 건 사람도 정리당한다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다시 꽂혔다. 언니는 집을 넘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겨버린 거였다. 그리고 지금 순자 씨는 그 길목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놓고 간 메모지, 고기, 멜론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다.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단연 메모지였다.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세무사 연락처, 준비 서류 목록,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자신의 의사는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민수가 왔다 갔어. 지혜는 말이 없었다. 순자 씨가 힘겹게 말했다. 그냥 집 얘기 좀 했어.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한숨이 들렸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마포구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 혹시 고령자 재산 관련 상담도 가능할까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또 2시. 이상하게도 2시라는 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와 세무사의 방문 시간도 2시였다. 마치 모든 결정이 그 시간에 맞춰 강요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복지센터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히터 바람과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순자 씨는 혼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남들과 자신을 갈랐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회복지사 문정은 씨가 다정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의 태블릿, 메모지,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들. 말을 꺼내는 내내 손은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서 그 모든 걸 빼앗아갈까봐. 문정은 상담사는 한참 동안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커다란 글씨로 한 단어를 썼다. 결정권. 세금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의가 바뀐다는 건 결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설명은 짧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자신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구나. 상담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제목은 주택연금 안내문이었다. 김순자 어르신,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건 집을 팔거나 명의를 넘기지 않고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살고 계시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요. 어르신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돼요. 순자 씨의 손끝이 움찔했다. 정말 집은 그대로 제 이름으로 두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 아파트 시세가 8억 원이라면 72세 기준으로 월 약 1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매달 2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상담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다. 240만 원. 생활비, 병원비, 친구와 점심도 가능했다. 무릎 주사 30만 원도,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는 여유도 생겼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명의는 못 넘기는 거죠? 맞아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증여나 매매는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어르신을 지켜주는 장치예요. 그 말이 심장을 두드렸다. 나도 아직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구나.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숫자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한 줄기 길처럼 보였다. 상담을 마친 순자 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문정은 씨가 알려준 주택금융공사와 연결된 지점이었다. 상담실에 앉아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다. 주민등록증,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증.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오는 길, 습관처럼 마트에 들렀다. 늘 세일 코너만 보던 그녀가 그날은 과일 코너로 향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골랐다. 멜론. 민수가 들고 왔던 것과는 다른 자신이 직접 고른 멜론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멜론을 자르며 생각했다. 이 맛이 바로 자유라는 감각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2시에 갈게. 세무사도 같이 오기로 했어. 서류 다 준비돼 있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민수야, 엄마 이미 결정했어. 정말? 잘 됐네. 역시 엄마도 이해하신 거지? 아니, 엄마 주택연금 신청했어. 그 말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증여는 못하는 거야? 응.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민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엄마, 그럼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땐 늦어. 순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야. 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정한 선택이야. 미경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다음 날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민수였다. 어제처럼 고기나 멜론은 들려있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엄마,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지 않았다. 가장자리 끝자락에 앉았다. 마치 손님처럼. 엄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짧은 대화 후 민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주택연금 정말 신청한 거야? 그래, 벌써 첫 입금도 받았어. 매달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24만 원쯤 돼. 생활하기엔 충분하더라. 순자 씨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생활에는 불편 없어? 없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좀 조급했나 봐.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차 한 잔 마실래? 응.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미경이도 그러더라. 우리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고. 순자 씨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래, 너희 입장도 이해해. 세금 문제도 걱정됐을 테고. 거실에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쟁반에 찻잔을 올려 다시 거실로 향했다. 조용한 이해의 공기가 둘 사이에 흘렀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찻잔을 앞에 두고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는 거 진짜 괜찮아? 순자 씨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좋아. 엄마가 엄마답게 살 수 있거든. 민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순자 씨는 이어 말했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집, 엄마의 마지막 방패는 지켜야 했어. 민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늦게 이해해서 미안해. 그날 이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다. 고기나 멜론을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손에는 손자의 손이 들려 있었다. 손자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생각했다. 의존하지 않으니 존중받는 거구나. 주택연금 첫 입금으로 맞은 달, 순자 씨는 무릎 주사를 맞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고 카페에서 커피를 샀다. 백화점에서는 하늘색 블라우스를 하나 샀다. 거울 앞에 서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내 존엄이야. 그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다. 명의는 서류지만 나의 독립을 지켜주는 증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때론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특히 아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걸.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의 삶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게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혹시 지금 자녀가 명의만 바꾸자고 말하고 있다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정이 정말 본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